행복한 가정 제4과 임신과 건강.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으니 복되어라. 전통에 그런 화살을 채워 가진 자.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높은 데서 이야기하리라. 시편 127편 3절부터 4절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평생의 경험 중에서 이처럼 신비스럽고 감동을 주는 경험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도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리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두뇌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비스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태중의 아기는 계속 자라다가 약 9개월이 지나면 출산이라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은 임신의 과정과 태아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계획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한 귀절은 이 신비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관계된 일로 인한 질병 또는 응급조치를 요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이해하며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태아나 임산부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도모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임신의 생리와 성장하는 태아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요약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1장 생명의 전달. 생명은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전달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 두 성의 특수한 기능과 작용에 의해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날 당시 이미 남아에게는 정자로서 성숙할 수 있는 성세포를, 여아는 난자의 기초가 되는 성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르기까지는 큰 차이 없이 자라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뇌와 수체에서 나오는 성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신체에 변화가 오고 남성과 여성 특유의 특징이 나타나며 남성은 정자가, 여성은 난자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중에 임신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세포는 그 해간에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한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면 다시 그와 같은 세포가 됩니다. 그러나 성세포인 정자와 난자만은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포의 상태에서는 다시 나누어질 수도 없고 또 계속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세포, 즉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결합되면 비로소 완전함을 갖게 되어 계속 자라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 발육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색체 안에 가지고 있던 유전인자들이 결합되면 각 정자와 난자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도 이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비 중의 신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수정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남자 쪽에서는 고안에서 생산된 정자가 수정관을 통하여 부고안에 이르면 성숙이 완성됩니다. 정자가 정액과 합하여 1회에 사정되는 수요는 2억에서 4억이 되며 정자에는 핵이 있는 머리와 몸체 그리고 추진력을 지닌 꼬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헤엄치듯이 전진하여 난자가 있는 난관까지 올라가면 난자의 둘레를 약 1천 내지 3천의 정자가 둘러싸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정자가 먼저 난자와 결합하게 되고 그 나머지 다른 정자는 난자와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궁 양편에 위치하고 있는 난소에서 매달 한 개의 난자가 성숙하여 난포에 쌓여있던 성숙난이 배란됩니다. 배란을 시킨 난포는 다시 오므라지며 그 속에서 황체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난소에서는 벌써 난자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배란된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난소를 감싸듯이 하고 있던 난관의 체라고 불리우는 너슬너슬한 부분에서 난자를 난관 내로 받아서 자궁 안까지 솜털과 같은 육모의 운동에 의해 운반해 줍니다. 이때 난관을 거슬러 올라오던 정자를 만나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난자는 계속 분열하여 커지면서 약 7일 후에는 자궁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벌써 자궁은 이에 대비하여 자궁 내막이라 불리우는 점액층이 두터워지면서 수정된 난자가 자라나기에 충분한 영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새로운 생명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궁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약 9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궁은 계속 자라나는 생명체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기까지 이 새로운 손님을 보호합니다. 태아가 자라남에 따라 자궁은 계속 늘어납니다. 수태전에는 보통 사람의 주먹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태아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출산 시에는 수축 운동으로 아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는 다시 본래의 크기로 서서히 수축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의 유방에는 변화가 시작되어 앞으로 출산할 아기에게 수유할 준비도 하게 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성이 한 생명의 완성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2장 자라나는 생명체. 수정란은 계속 분열하면서 자궁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자라납니다. 수정된 후에 약 7일이 경과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 세포들은 인체의 각 조직들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신경조직, 골조직, 순환기, 소화기 등 인체의 형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주일이 되면 벌써 약 0.6cm 정도의 크기가 되고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됩니다. 특히 뇌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혈관도 형성되어 갑니다. 2개월이 되면 얼굴에 틀이 잡힙니다. 넓은 이마에 눈꺼풀이 생기기 시작하고 팔과 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세포도 육안으로는 분별이 안 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남녀를 구분할 정도가 됩니다. 아주 작은 뼈들도 형태를 이루게 되고 사람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3개월째에는 신체 조직의 기초는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자라고 성숙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태아의 크기는 7.5cm, 몸무게는 30g 정도가 됩니다. 임신 3개월까지를 임신 제1기라고 합니다. 임신 4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태아의 각 기관이 커지며 밖에 나가서 생존할 준비를 갖추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18주가 지나면 청진기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19주가 지나면 어머니가 아기의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임신이 아닐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느껴지기도 합니다. 임신 24주가 되면 아기의 무게는 500g이 됩니다. 팔, 다리에는 근육이 발달되고 있지만 아직 피하 지방이 형성되지 않아 잔주름이 잡혀 있고 태지라고 부르는 희고 치즈 같은 것이 피부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32주가 되면 아기는 1.9kg이 됩니다. 이제는 출생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성숙해져 있습니다. 간도 일을 시작했고 폐도 성숙해가며 계속 발달합니다. 태중에서는 호흡이 필요치 않으며 호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소 공급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으며 출생하면서 처음으로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고 폐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응애응하고 첫 울음을 시작할 때 폐에 공기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주째 태아는 더욱 크게 자라고 양수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피부는 더욱 발달되고 태지도 거의 없어집니다. 몸무게는 3kg을 넘게 됩니다. 38주에서 42주 사이에 출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출산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태아는 출산을 위해 자라왔고 엄마도 이 큰 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출산이란 많은 불편과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동안의 모든 과정 속에서 생명체가 자라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조물주의 섭리는 출산에서도 신비로운 섭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큰 도전 후에 출산된 아기를 가슴에 안은 엄마의 감격과 기쁨, 어디에서 이러한 환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의 탄생,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물려받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제3장, 임산부의 건강관리.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젊은 부부가 함께 앉아 이제 곧 출생할 아기가 딸일까 아들일까를 생각하며 옷을 마련하고 작은 이불을 준비합니다. 아기 이름도 지어보고 어떤 사람으로 키워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기도 내릴 수 있고 된서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눈보라나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씨에 대비하여 창문을 단속하고 지붕도 살피듯이 임신이라는 변화 많은 과정에 대비하여 세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여성이 생리가 없고 입맛에 이상이 오면 누구나 임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증상은 임신의 뚜렷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집에서 소변을 사용해 임신 반응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이 확실하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혈액과 소변을 비롯해서 체중, 신장, 혈압 등 필요한 검사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특수 검사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이상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임신하기 이전에 부부가 미리 건강을 살피고 최선의 상태에서 임신하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출산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산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월쯤 혹은 봄이나 가을 정도의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 진단. 임산부에게 정기 진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기 진단을 받는 임산부는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단 횟수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28주까지는 매월 1회, 28주에서 36주까지는 매월 2회, 36주 이후에는 매주 1회. 이러한 정기 진단 외에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수시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진찰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다음과 같은 증세가 보이면 즉시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통, 임신 3개월 후에 일어나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현기증,
눈이 흐릿하게 느껴지며 잘 보이지 않음, 하복부에 느껴지는 심한 통증, 출혈, 손발의 부종, 소변량의 감소, 발열과 염증. 두 번째, 균형진 식생활. 임산부는 자신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자라나는 태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균형진 식사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커져갈수록 보다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늘어나야 합니다만 체중이 너무 늘지 않도록 의사의 지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체중이 초과될 때에는 아기도 너무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분만 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 섬유질을 알맞게 공급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되며 태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은 태아의 성장과 엄마의 유방, 적혈구 생산, 태반의 형성 등에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주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유제품 등에 함유되어 있지만 콩, 땅콩, 깨, 그리고 거의 모든 곡식에도 들어있으므로 가급적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특별히 곡식의 눈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므로 현미에 콩이나 잡곡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지어 먹으면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과 무기질도 취하게 되며 두부나 두유도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용은 삼가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등 우리 한국인의 주식에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가급적 백미나 정백한 밀가루나 그러한 제품보다는 현미나 통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을 권합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과자나 케이크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도 과당이나 포도당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동물의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에 함유되어 있으며 깨, 콩, 땅콩, 호두, 잣, 그 외에 견과와 씨앗, 곡식의 눈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하며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용하지 말고 적절히 사용하면 매우 요긴한 영양소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기름을 많이 섞은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은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물성 지방도 기름을 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콩이면 콩 그대로, 깨면 깨 그대로 조리해서 사용하는 편이 더욱 이상적입니다. 무기질은 열량은 없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과 생리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이나 철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질은 우유, 곡식, 채소, 과일에 또 미역이나 김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되 특히 잡곡밥, 현미, 신선한 과일, 채소 등을 적극 권합니다. 필요에 따라 매일 2컵의 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나 깨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비타민은 소량이면 되지만 역시 신선한 과일, 채소, 곡류 등 제철의 것을 골고루 넉넉하게 취하면 됩니다. 색이 짙은 과일이나 채소, 토마토, 당근, 노란 고구마, 감 등이 좋습니다. 푸른 잎을 가진 시금치나 풋고추, 무청 등 우리 주위에는 비타민 섭취를 위해 보기도 좋고 몸에도 유익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삶거나 물에 오래 담궈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순하게 요리해서 음식이 싱싱할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기보다는 한두 가지로 하여 매 끼마다 다른 종류를 취하는 것이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섬유질은 칼로리도 없고 몸 안에 흡수되지는 않지만 소화기를 자극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즉, 위장 안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나타나기 쉬운 변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채소, 과일이 좋으며 곡식에 속 껍질이 붙어있는 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이나 김도 우수한 섬유식품입니다.
우리의 식사는 변화가 있고 맛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임산부 자신과 자라나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진 식사를 준비해서 보다 좋은 건강을 확보합시다. 셋째, 적당한 운동과 휴식. 과로한 운동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가사일이나 가벼운 운동은 유익하며 필수적입니다. 몸이 무겁다고 해서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걷는 운동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산하는 날까지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적당한 산전 체조를 시작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운동 못지않게 휴식도 필요합니다. 피곤을 느낄 때나 몸이 거북할 때에 잠깐씩 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의 태아의 무게나 압박 때문에 허리나 다리 혹은 아랫배에 이상을 느끼면 곧 눕든지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낮잠을 잠깐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밤에는 숙면이 필요하므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도 필요합니다. 넷째, 약품이나 유해 물질.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약품 사용에 주의하고 의사의 지시 외에는 함부로 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어떤 약들은 태아를 불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과학적으로도 흡연이 태아의 체중 미달이나 조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발표되었습니다.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이 피우는 연기도 임산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태아에게 해롭습니다. 임산부는 언제나 자기가 임신한 것을 의식하여 어떤 진찰을 받을 때에라도 의사에게 본인이 임신 중에 있음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타. 피부는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소량이지만 질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고 산도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도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목욕도 자주 해야 합니다. 옷은 가급적 배나 허리에 걸리지 않게 하고 어깨에 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명랑하고 밝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음악과 독서, 미술품, 감상, 꽃꽂이나 기타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태아의 정서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특별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자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서의 안정과 의지의 힘은 임산부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태아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며 가족의 평화에도 이바지합니다. 몸이 무겁고 옷 모양이 안 난다는 핑계로 집안에만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된다는 희망과 기쁨을 생각하며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즐기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